네, 안녕하십니까. LG U+ 스마트 인프라 사업팀 고선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이 니아 그리고 과기부 과제로 진행한 스마트 항만 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과제가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됐었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돼 있고 운영하고 확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기여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왜 갑자기 항만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5G가 상용화된 2019년부터 과연 5G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2019년부터 저희가 부산항에 이제 이러한 하나하나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내 항만은 해외 선진 항만 대비해서 자동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테르담항이라던가 뭐 중국의 칭다오항 같은 경우는 뭐 크레인이라던가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항만들은 거의 반자동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외 선진 항만들은 모든 부분이 거의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국내 항만은 거의 자동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내년에 이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인 부산의 신항 쪽에 새로운 터미널 하나 정도가 이제 완전 자동화를 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5G는 제일 먼저 상용화를 했는데 왜 이러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5G가 적용되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특히 항만 같은 경우는 다른 인프라 쪽보다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5G를 통해서 어떤 안전이라던가 효율화 쪽에 이런 부분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항만 내에서 이제 계속 작업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큰 물류 장비들이 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중대재해법이 1월에 시작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항만 쪽에서도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시작하면서 일단 항만의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5G와 MEC를 통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항만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런 항만에서 5G와 MEC를 기반으로 레퍼런스가 생긴다면 다양한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디에 진행이 됐고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산항과 광양에 저희가 서비스 적용을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최고 아시는 것과 같이 항만이고 글로벌로도 6위에 이르는 울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23년에 5G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항만 테스트 베드를 약 5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사전에 5G를 통한 서비스를 실증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원격 제어로 조종하는 크레인 그리고 물류창고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됐고요. 광양 쪽에는 원격 제어 크레인과 이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 솔루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뒤에서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선대라고 물동량이 그 구항 중에선 제일 많은 터미널이고요. 광양에 터미널이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 저희가 5G 기반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원격 제어와 안전 서비스 그리고 크레인 예지 보조, 무인지 개체 이렇게 네 가지를 총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크레인 원격 제어 같은 경우 부산에 저희가 이제 2대를 적용했고 그리고 광양 쪽에도 2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에 굉장히 큰 대형의 이동 물류 장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 2가지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었고 하나는 사람과 물류 장비가 계속 충돌하는 부분.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항만 내에서의 반복되는 운전으로 인해서 졸음 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방지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장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모든 이제 항만이 스톱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암벽 크레인에 대해서 그 모터의 진동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지 보존하는 서비스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산 쪽에 저희가 이제 동원 물류 창고가 있고요. 그곳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무인지게차와 AGV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크레인 원격 제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가서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짜 집에 가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크레인들이 실제로 거기를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가셔서 한 2평도 안 되는 작업실에서 계속 아래를 보시면서 컨테이너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 아래쪽을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몸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육안으로 보면서 이 컨테이너들을 적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3단 이상 적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묘하게 다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하다가 5G와 MEC를 적용해서 그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한 대의 크레인밖에 조정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대부분은 자율주행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컨테이너를 트럭 위에 올릴 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원격 제어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 분이 3-4대까지도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현장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테르담 항에서 유선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생산성이 약 40%까지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냐 정확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운영센터라는 데가 사무실이 되겠죠. 거기에 콘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솔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붙어 있게 되고 이 부분과 그다음에 현장에는 크레인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크레인은 자기가 이제 옮겨야 하는 컨테이너까지는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해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게 되고 그 컨테이너를 이제 트럭에 올릴 때 그 컨테이너와 트럭을 체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세밀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얘가 움직였구나라고 이제 느끼려면은 200ms 정도의 이 눈에 이제 그 감각을 인지하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EC와 5G를 통해서 0.2초 이내로 그 현장 영상이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진짜로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EC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도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콘솔 같은 부분도 개발을 해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그 크레인을 크레인 전장 쪽에서 글로벌 2위를 하시고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계시는 서우전기랑 제휴를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크레인 그 예지 보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트럭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에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옮겨주는 크레인이고요. 이 크레인은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사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몇 번씩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동으로 다 이제 기계 상태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뭐 기계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제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그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야드 트랙터라고 하는 야드에서 돌아다니는 트럭 같은 아이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큰 뭐 리치 스태커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뒤에 있는지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도 부산 쪽에서도 그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어쨌든 뒤쪽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주기만 해도 훨씬 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트랙터 쪽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카메라를 통해 이제 들어오는 영상을 AR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게 사람이다 아니면 물체다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가면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알려준과 동시에 그 야드 트랙터 바깥에 있는 작업자에게도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졸업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전석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고요. 카메라가 계속 이제 운전자의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조는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뭔가 부주의하게 다른데,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에게도 알람을 주고 그런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물류창고에 적용한 무인지게차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물동량이 굉장히 이제 증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무인지게차가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요.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무인지게차와 이제 AGV는 모두 다 5G와 MEC로 통신하면서 진행이 되고 이 무인지게차의 관제 시스템과 창고의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렉에 뭐 몇 번째 칸에 어떤 거를 갖다 놔라고 미리 오더를 내려놓으면 얘가 작업자가 없는 그 야간 시간에 가서 미리 그 물품을 찾아놓고 그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는 것까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가 없어도 사전에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날 작업을 빨리 하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야간에 먼저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이제 작업자가 없는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미리 해서 다음 날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MEC랑 이렇게 통해서 진행이 됐고 통합 관제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산 쪽은 저희가 부산의 MEC 센터를 신규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광양은 광주에 있는 저희 MEC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와 MEC를 기반으로 LG U+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항만 솔루션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금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지연과 LG U+만의 저지연 영상 전송 솔루션 그 영상을 인코딩 디코딩 하는 데는 저희의 저지연 영상 솔루션을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작업자가 25m 높이의 크레인 조종실에서 직접 작업을 합니다. 한 명당 한 대의 크레인에만 작업할 수 있고 시야의 한계로 컨테이너를 3단까지만 적재할 수 있으며 크레인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LG U+는 5G MEC를 통한 초정밀 원격 제어를 구현하였습니다. 관제실의 작업자 한 명당 동시에 3대에서 4대를 원격 제어할 수 있고 카메라를 통해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 5단 이상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휴 시간에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재배치하여 물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크레인의 고장이 발생하면 업무 중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LG U+는 5G MEC를 통해 실시간으로 크레인의 모터 상태를 확인하고 잔여 수명 예측이 가능한 예지 보전 솔루션을 부산 동원 터미널에 적용하였습니다. 제공된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터 상태 모니터링은 물론 AI 분석을 통한 건전성 지수,
자녀 수명 예측 등이 가능합니다. 항만 트럭 운전자의 졸음,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졸음 방지 솔루션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졸음, 부주의 감지 시 경고 알림을 주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항만 트럭에는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G U+는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작업자를 감지하고 위험 범인의 접근 시 운전자와 접근하는 작업자에게 충돌 방지 알림을 줍니다. 물류량 확대로 물류 창고는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물류 창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물류 장비가 바로 지게차입니다. LG U+는 지게차를 무인 자동화하여 현장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LG U+는 국내 최초로 5G 기반의 3방향 무인 지게차를 상용하였습니다. 3방향 무인 지게차는 12m의 렉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팔레트 위에 있는 상품을 바코드를 읽어 어떤 렉의 빈 공간에 물품을 적재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옮기는 게 아닌 적재 최적화까지 가능한 무인 지게차를 통해 24시간 물류 작업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모든 서비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저희가 이제 28기가를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모두 구축을 했고요. 이 뒤쪽은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5G라는 게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어디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답으로 일단 항만 쪽에서 저희가 시작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산과 광양 외에도 뭐 울산이라던가 다양한 쪽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사이트 확대 외에도 말씀드린 뭐 물류 장비의 충돌 방지라던가 졸음 방지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필요하신 솔루션으로 확인이 돼서 그쪽도 같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과제에 맞춰서 그 5G MEC를 정말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얼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항만 관련해서는 계속 솔루션을 좀 발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 여쭤보려는데 지금 그 MEC 플랫폼을 그 LG U+ 국사에 구축하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그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 서비스들인데 그 왜 그 온사이트에 안 하시고 그냥 국사에 하셨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온사이트 하면 훨씬 더 좀 레이턴시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사에서 구현을 하셔가지고 혹시 뭐 국사에 특별히 하신 그 이유가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저희가 온사이트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수요처에서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수요처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국사에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현장과 그렇게 국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레이턴시에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해 주신 고선경 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